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마지막 내용, 발전과 지구 환경, 여러가지 발전 방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우리 인류는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전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나 이렇게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렇게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 화석연료, 석탄을 이용해서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엄청난 사용을 시작합니다. 이 녀석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그 양이 줄어들고 지금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을 우리는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그 첫 번째 에너지는 바로 핵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태양에너지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핵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핵발전에 사용되는 것은 핵분열인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빛을 이용한 발전 방식이죠. 이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마지막은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은 이미 익숙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발전기를 바람을 이용해서 돌리는 발전 형태입니다. 먼저 핵발전은 핵분열 현상을 이용합니다. 핵융합과는 반대죠. 무거운 원자 핵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핵 두 개로 쪼개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질량 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복습하자면 질량 결손이 델타임일 때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델타임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235의 질량수를 가지는 우라늄 원자 핵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징은 이때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중성자의 속도가 약간 느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35 우라늄 원자 핵이 중성자를 흡수했다가 중성자 두 개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크립톤과 바리움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의 원자 핵이 분열되는 걸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때 튀어나온 중성자 두 개가 또 다른 235 우라늄 원자 핵을 때리면서 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큰 에너지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첫 반응에서 튀어나온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원자 핵을 이렇게 때리고요. 또 하나가 또 다른 우라늄 원자 핵을 때리면 한 번 분열로 인해서 이번에는 두 번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핵분열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핵분열에서 튀어나온 이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어떤 특정한 물질을 통과시키는 걸로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물이나 흑연 등을 사용합니다. 이를 우리는 감속제라고 부르죠. 또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 반응에 참여하는 중성자를 이렇게 흡수시켜서 없애기도 합니다. 이때는 주로 카드뮴이나 붕소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를 제어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감속제와 제어봉을 활용해서 이 핵분열을 조정합니다. 이 핵분열 발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장점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거나 화력발전에 비해서 이 연료비가 저렴하다거나 이 핵에너지는 거의 다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 문제라든지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걸 굉장히 잘 그려놓은 드라마가 인상 깊게 봤었는데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자, 다음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죠. 그럼 이 과정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태양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특징으로는 이 반도체의 태양빛이 이렇게 쬐어졌을 때 중심에서 자유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유전자는 한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고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이 되어서 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단점으로 계절과 일조량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날씨에 따라서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이 햇빛이 태양 전지판에 반사돼서 주변 인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설치 비용도 비싸다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환경 문제 거의 없고요. 유지와 보수가 간편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풍력 발전입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날개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날개는 우리가 그 전자기 유도할 때 배웠던 그 발전기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점과 단점 알아보죠.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환경오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 양을 예측하기 어렵고요. 곤충이나 새가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강풍이 불어서 날개가 부서진다거나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 경관을 해치거나 또 특히 이제 소음 같은 게 발생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야생 동물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최근에는 육지에 설치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력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바람이 강한 바다에 이를 설치하는 해양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서남해안에 이런 걸 설치해 놨다고 하는군요.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발전 방식 중에 풍력 발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높여서 같은 태양빛을 받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특히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송정 관련 문제를 좀 푼다거나 아니면 좀 실험을 하는 그런 활동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